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흐름이나 맥락상에서 필요하면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기초, 늘 이 공부는 기초에 있어요. 기초를 확고하게 다지면 그게 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탑 쌓기로 말하면 어느 정도 탑을 쌓다가 더 이상 못 쌓아요. 더 이상 쉽게 말하면 공부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때는 기초를 하셔야 돼요. 기초를. 그래서 이 공부의 기초는 연기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연기법을 알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곱씹어 보는 거예요. 연기는 사유수행입니다. 사유수행. 독특한 수행이에요. 전 지구촌에서 이렇게 사유로 하는 수행은 연기밖에 없어요. 연기법밖에. 나머지는 사유로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유가 이미 이원적 분별 망상인데 어떻게 사유를 통해서 분별 망상을 끊고 넘어가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연기법이 아닌 일반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원적 생각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이원적 생각을 이렇게 통합시키죠. 연기적 사유는 통합하고 통합한 그것을 또 초통합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성이라고 하면 있다와 없다 이런 두 가지의 관념으로 형성된 이를테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도 하소연했죠. 이성의 한계. 이성의 한계가 결국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걸 칸트도 눈치는 챘는데 이게 이원적 사고 범주구나. 수학으로 말하면은 이진법 제로원 컴퓨터로 말하면 제로원 하여튼 두 가지가 아니면은 어떻게 인식이 안 되죠. 풀쳐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 있다와 없다라는 그 관념 속에서의 일이 되는 것은 칸트가 눈치를 챘는데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본인이. 칸트가 넘어가지 못했어요. 대적강이 왔더라면 넘어갈 텐데. 그 이원적 사고를 봉합하고 이원적 사고가 빚어내는 이를테면 분열 정상을 치유하는 그것이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졌고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까지 인류의 깨달음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연기법 수행은 초기 불교에서 언급이 되고 대승불교 쪽에 오면은 선수행 방식의 수행으로 이어져 오면서 여전히 살려 써야 될 연기법 수행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을 위지해서 불교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불교는 곧 연기법이다. 연기사상이다. 그 다음에 중도도 연기중도다. 연기중도 실상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연기법임을 천명은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닫게 됐을까 하는 그 메커니즘은 상당히 좀 이렇게 퇴색되고 잊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운이 좋게 그 팅낙한 스님의 책을 읽다가 의식이 확 하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내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다만 존재 실상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던 그 내가 그렇다고 무슨 장자, 불화 등등 또 삼천배 이런 걸 통해서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안 하죠. 그 시간에 자기나 잘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좀 게으른 거죠, 사실은. 게으른 건데 그것이 아니고 언하에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게도 깨치는구나. 이제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선불교를 한 2년 했는데 대충 감은 나와요. 우리 창스님 이야기했듯이 결론은 대충 알겠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안도 없고 바깥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래서 어쩌라고. 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 깨달으시질 않으니까 거기서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처음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했어요. 또 주문하다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대들었는데 결국 한 1년 한 반 하고 제가 이제 포기 선언을 했어요. 스스로. 내 근기가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근기가 아니다고. 사실 포기 잘 안 하거든요. 좀 끈질긴 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랬던 이유는 할만하고 될만한 것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예 안 되는 것은 마음을 안 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는 거다. 깨달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을 주고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믿음도 생겨서 도전을 했는데 한 1년 지나면서 더군다나 또 왜 그러냐면 1년이면 제가 깨달을 수 있겠대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힘이 났죠. 그래서 1년 했는데 깨달았죠. 그래서 어쩌라고밖에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 창수님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꼭 내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쩌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1년이면 깨닫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조금은 더 해줘야지. 어떻게 딱 1년이냐. 그래서 그 이후로 6개월을 더 했어요,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똑같아. 그래서 어쩌라고. 여전히 머리도 꼬리도 앞도 뒤도 안도 밖도 색깔도 냄새도. 그게 진열해.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이제 포기가 그때가 해도 안 되니까. 깨닫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저절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비겁하다 이런 생각도 또 들긴 들었어요. 저 자신이. 야, 다른 스님들 평생을 한다는데 뭐 고작 2년도 아니고 1년 6개월 하고 항복을 하다니. 이거 참 찌질하구나 내 자신이.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안 되는 걸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괜히 오래 고생해서 안 되는 것보다. 상당히 좀 영악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 영악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놨어요, 공부를. 저 공부 입장으로서 탁 나와버려서, 에이씨, 안 되네. 괜히 또, 된다 해서 했더니만은 그거 안 되잖아. 또 그럴 수는 없잖아. 그거 일러준 사람한테 가서. 그래도 그 사이에 아는 것만 해도 이게 또 어디냐. 이런 생각에 들었는데, 다 팽개치고, 이제는 깨달이고 나발이고 난 상관없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책방에 가면, 깨달음에 관한 책을 이렇게 빼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팀약한 스님의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 아니다라는 책을 이제 막 신간이 나왔어요. 책이 아주 얇아. 두꺼운 책 같으면 저는 안 봤어요, 아예. 지겹게 어떻게 봤냐, 이걸. 응? 이렇게 했는데 아주 옛날에 편하게 볼 수 있는 샘터 같은 그런 잡지형 비슷하게 얕하게 나와서 이 정도는 봐야지 사서 놨는데 사놓고도 한동안 안 봤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초저녁에 이제 졸려서 좀 자고, 초저녁에 졸려서 잤던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처남하고 가구 사업을 했는데, 이 가구 사업이라는 게 해보니까요, 이틀에 한 번씩 술을 안 먹으면 가구가 안 팔려. 업종이 그래. 그 가구 파는 그 가구점의 직원들하고 이렇게 술 먹어가면서 그게 영업이라 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 해봤어. 그게 영업이라. 영업 이퀄 술 마시는 거예요. 술 사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담내로 그러면 그거 좀 가져와 봐요. 이런 거야 이게. 아이고, 하여튼 뭐 그러고 살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전날 소주를 마시고 그 여파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빨리 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은 술 먹고 그 다음 날은 의식이 좀 해롱해롱합니다. 예, 술을 마셔본 분은 알죠. 그리고 이제 그날이 다 가고 저녁 때쯤 되면은 약간 좀 의식이 좀 깨어나고 그 다음 날 되면은 이제 술이 진짜 깨요. 술을 먹은 그 다음에 해롱해롱거리고 그날 저녁쯤 깨어났다가 하룻밤 더 자고 나면은 의식이 좀 확 깨요. 그러면 또 뭐 합니까? 또 이제 영업하러 가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그런 건수가 없어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 먹은 다음 날쯤에 약간 피곤기가 있어서 한숨 자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식구들은 다 자고 저녁에 잠자고 나서 깨어났으니까 정신이 발동발동해. 그죠? 한숨 자고 났으니까. 아이고, 그럼 뭐, 책 보다가 잠이나 자자. 책 보면 졸리잖아요? 예. 근데 진짜 책 좋아하시는 분은 책을 대하면 오히려 잠이 달아난다더라고요. 책에 몰입이 되면서. 근데 저는 책이 수면제였어요, 원래가. 그래서 책 보고 자자. 읽다 보면 졸리겠지. 그리고 이제, 홍차를 이렇게 딱 한잔하고 이렇게 보는데 책이 굉장히 그날따라 재미있어요. 저한테는. 쉽게. 그래서 이것 봐라. 이 양반이 굉장히 쉽게 잘 썼네. 이런 느낌이. 읽다가 이제 책 한 중간쯤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중간쯤에 공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공을 여태까지 제가 없는 거다. 이 콜. 없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게. 공이 콜 없다. 이게 아는 게 병이라. 이게 저 학교 다니면서 물질은 분자로 돼 있고 분자는 원자로 돼 있고 원자는 소립자로 돼 있고 밀자로 돼 있고 뭐 결국은 뭐 없는 거네.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색적 시공, 그래, 색이 없는 거지.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근데, 김낙한 스님의 책에 이게 공에 대한 설명을 참 잘해 놓으셨어요. 공이 없는 거하고 다르다. 그럼 있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 공이라는 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네, 공이?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뭐야, 그러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야? 있는 게야? 있는 게 아니래. 그럼 없는 거잖아. 없는 게 아니래. 있다 아니면 없다. 양쪽에서만 이렇게 내가 흑백 논리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은 비어있음인데 감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 그랬던 감이 있으면 감은 본래 감이라고 할 것이 없고 감 아닌 것들이 채워져서 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라고 할 게 따로 어딨냐 이거예요. 따로 감이라고 할 게 어딨냐. 감 아닌 게 감이 됐는데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순간에 어쭈 오랍쇼 그게 비어있다는 말이구만. 이것이 이제 없다는 생각에서 개념에서 비었다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면서 따라오는 게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깊어진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감이라는 것이 그대로, 감 자체가 그대로 비어있다고 하는구나. 감이라고 할 것이 딱히 따로 없구나. 감이 되도록 한 원인 조건들도 마찬가지로 비어있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더니 그 이해가 깊어지면서 각성이 쫙 일어나요. 어떤 각성이냐. 느낌에는 커피의 그 카페인이 한 20잔 마셨다는 느낌이에요. 20잔을 마시면은 그 카페인 성분이 얼마나 각성이 일겠어요. 한 잔만, 한두 잔만 해도 확 하고 잠도 깨어보면 각성이 일어나는데, 와,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가 쌓여서 축적되고 깊어지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고, 경전상에도 신해행정이라고 이 공부가 신해행정. 일단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존재 실상이 있다고 하는 믿음 자체가 없으면 아예 공부를 안 하겠죠. 발심도 안 생기고. 이제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믿음은 깨달음으로 해서 이해한, 그 다음에 그냥 맹목적 믿음에서 확신한, 믿지 않을 수 없는 진여 그 자체로서의 믿음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 신,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그 해를 갖춘, 이해를 갖춘, 이해입니다. 이해를 갖춘 상태의 수행이에요. 이게 해는 수행이에요. 불교에서는 전부 다 이게 글자를 간략하게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만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정오, 혹은 정덕, 혹은 체덕, 뭐 이런 말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 알겠는데, 다 상접상립돼서, 중중무진이 되어서, 그래서 전체가 다 우주가 다 들어가 있고, 결국은 우주고 그것도 비어 있고, 그래서 진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함께하는 그러한 연기맵 수행이 지금 여기 까딱고기에서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그냥 부단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신랑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밤중에. 어떤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올지, 내가 언제 깨달을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요, 이게.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의식,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 거야, 깨달음이. 올 거야. 오겠지. 올 거야. 하고 계속 문 들고 쳐다봐. 그러면 안 와요. 이상해요, 그게. 기대하면 안 와요. 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분별심이에요. 일종의. 그것마저 다 놓아야 돼요. 놓아야 돼요. 다 놓으면 사실은 그 자리가 드러나는데, 근데 어떻게 기대가 안 돼요. 연기백 한 장 그려서 오늘 370몇 장 그렸을 거다. 이렇게 하게 돼요, 당연히. 근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간에 또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면 기도 한번 해봤다가 또 뭐 기대하면 안 된다 하더라. 접었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딱 나와요. 왜냐, 제가 그랬어요. 계속 저는 막 매일 체크를 한 거예요. 매일. 오늘 어떤 식으로 깨달아질까? 깨달아오면은 내가 그걸 꽉 잡아야지.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지연된 거예요.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가 그냥 딱 이렇게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언제 이렇게 깔딱고개를 넘어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왜 아무도 모르냐? 몰라야 오는 거예요. 알면 오는구나. 이건 아니죠, 벌써. 모른다는 것은
나의 분별, 망상이, 기대심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놔졌을 때 드러난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리고 깨닫는 순간도 잘 몰라요. 깨달아, 결과적으로 깨달아 눈을 떠 있지. 깨닫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좀 이렇게 단절적이에요. 이게 이거네? 근데 그전에는 깜깜이 몰랐어요. 이런 의식의 어떤 그 질적 변화입니다, 이게. 의식의 질적 변화가 사람에 따라서는, 의식의 질적 변화인데 사람에 따라서 천천히 서서히 오시는 분이 있고, 딱 했다가 순간 도약처럼, 비약처럼 문득 이렇게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깨달음에 관한 체험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체험. 이런 부분이 이제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깨달음에 대한 체험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몸이 계속 아팠다가, 어디 한의원에 가서 그냥 명의한테 침을 한 방 팍 맞고, 팍 났어요. 그럴 때, 아팠다가 났었던 그 차이를 내가 인식을 해요.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체험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목소리를 많이 높여.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한순간에 그냥 책을 보다가 쫙 하더라 이러니까 그게 상당히 프로 보이기도 하고 좀 멋져 보이기도 해서 나도 그렇게 깨달으려는가 하고 깨달으면 그런 식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오히려 서서히 점진적으로 의식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면, 경우로 말하면 언제 내가 건강한 몸이 되었는지 서서히 나서면 몰라요. 언제 보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언제쯤부터 내가 건강한지는 몰라요. 몰라. 근데 경전을 읽거나 어록을 읽거나 또 깨달음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다 이게 다 실체적 존재가 아니고 다 이게 연기된 환과 같고 꿈과 같은, 그래서 나가서 진여가 현현된 삼라만생인 줄 언제부터가 내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깨달음은 그렇게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사람이 딱딱했다가 문득 의식이 확 하고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것이 낫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의 의식의 질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주로 체험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서서히 일어나면 나는 체험 같은 게 없었디다. 그럼 나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나와 삼라만상이 다 진여임을 아는 것. 결국은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영계사유수 하면은 모든 것이 실체가, 그죠? 실체가 이렇게 없어요. 비었어요. 비었다는 걸 통해서 없다고 아시면 이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실제적 관념과 동일시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실체가 이렇게 화공이다, 환이다, 이렇게 꿈이다. 그죠? 이렇게 알면 결국 이것을 무아라고 해요. 영어로 빌리면은 일체가, 그죠? 일체가 무아. 이것을 뭐라 그러냐? 제법? 네. 제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니까 삼라만상, 나를 포함한 삼라만상 모두가 다 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아는 나라는 뜻이 아니라 실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라고 할 실체, 나에다 대입하면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비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대상에다 비하면, 색에다가 비하면 색이라고 할 실체가 없다, 비었다. 그 색적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체가 무하다, 일체가 공이다, 환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이 공부가 조금 더 익어지면
이 일체가 무아라고 깨닫고 있는, 그죠? 깨닫고 있는 그 마음. 그게 뭘까요? 그게 진화예요. 이게. 무아와 진화가 학자들 간에 지금도 싸울 겁니다. 논쟁할 거예요. 이럴 것도 아닌데. 무아를 깨친 마음, 무아임을 아는 그 알미, 진영의 알미예요. 그러니까 무아와 진화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 진화가, 진여가 무아예요. 나랑 할 것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텅 비어서 있어요. 텅 비어 있는 놈이 삼라만상을 현현에 있으니까 삼라만상도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형상으로 있는 것이나 형상 이전의 본래 면목이나 똑같은 진여불성 무아예요. 무아인 진화, 진화인 무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공부가 계속 깊어지면서 절로 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의식이 참본성, 진여, 불성이기 때문에 의식이 저절로 일로 가도록 만들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궁극적인 의문,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게 돼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참본성이 스스로를 깨닫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내 의식상이 자꾸, 내 표면 의식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 보라고. 깨닫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도 편치 않습니다. 이게. 끝내 이것을 알도록 삶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모의해서 올라와요. 외면하면 외면도 돼요. 외면도 됩니다. 모른 채. 그러나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올라오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길로 가서 깨달으면 되는 건데, 그러한 자기의 참 본성이 스스로를 이렇게 깨닫도록 드러내는 그러한 이끌림에 와서 운이 좋으면 선지 대적강에 오시는 거예요. 운이 안 좋으면 좀 돌아서 좀 돌아도 괜찮아요. 예, 돌아서 봤던 그 많은 수많은 경험들, 아픔들, 시행착오들이 다 앞으로 내가 다른 분들한테 일러주는데 다 도움이 되고 미천이 되고 살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그게. 그래서 연기법을 사유 수행을 하시면 우리의 사유력이 발달을 해요. 이게 달리 말하면은 이원적 사고가 더욱 연기적 사고로 발달을 하면은 우리 의식이 굉장히 깨어나요. 깨어나면서 진여 불성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전체가 골고루 다 깨어나서 깨달음뿐만 아니고 자기가 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니면 직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까지도 더 면밀히 더 쉽게 파악하는 그런 지혜가 동시에 생겨나요. 동시에 생겨나요. 예. 그렇지 않다면 깨달음이 사실은 깨달음에 국한되어서 별 그리 쓸모가 없어요. 이 깨달음이 우리 의식 전체를 다 이렇게 깨어나게 합니다. 마치 IQ가 한 50 이상 올라가는 것처럼. 언제 보니까 제가 상당히 이렇게 머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그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좋나? 그러니까 결론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을 하니까 의식이 깨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경전이고 뭐고 다 있어. 심지어는 경전은 잘못 써주고 좀 뭐 그냥 지질하게 설명한 것까지도 다 골라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아니 나도 모르게 언제 경전을 내가 비판적으로 이 자식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오 아이고 똑똑해. 언제 똑똑해졌지? 이렇게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로 깨어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도반님들이 깨어나면은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깨달음에 대한 체험에 너무 이렇게 뭐 매달린다고 할까, 뭐 매달리도 크게 매달리지는 않을 건데 우리 도반님들은 나는 언제 그님이 오시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만 치우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대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공과 법공, 그죠? 여기서 조금 공부가 아공에서 법공으로 넘어가는 데가 약간씩 한 번씩 이렇게 깔딱고기처럼 한 번씩 걸려요. 이게. 특히 선 공부 위주로 하시다 보면 나의 내면을 관하면 들여다보면 그죠? 살펴보면 어느 순간에 아공도 상당히 경지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공만 돼도 거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뭐가 아쉽냐 하면은 나와 이 앞에 책상과 이렇게 집들과 삼라만상 이것들이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실체시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공은 되었는데 법공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으로 형상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들이 아직 진여 불성으로 이렇게 포용이 안 되고 따로 놀아요. 그것이 이치상으로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진여불성이라는 건 알죠. 아는데도 이런 이제 막대기나 돌멩이를 딱 잡고 이게 너냐고 딱 들이대면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막대기, 죽비와 돌멩이도 다 비었고 비어있는 그 자체가 진여임이 분명하면 이것도 진여고 이것도 진여고 삼라만상이 다 진여면 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대적광에 이제 공부 점검용에 돌멩이를 딱 하는 걸 치고 이렇게 넣냐 하면은 아이고 돌멩이는 돌멩이고 그죠? 또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거라서 이게 돌멩이 하나하고가 왠지 이질감, 분리감 따로 이렇게 돌멩이를 들이댔든 뭐가 들이댔든 다 모든 것이 다 나다. 이게 나라는 단어가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거죠. 나도 진여 되게 되고 다도 진여인데 우리가 주는 말 때문에 이게 너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공부가 조금 더 익으면 확연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걸 법공이라 하고 법공이 되어야 아공과 법공이 전체가 되어야 이것을 전체성이라고 해요. 그죠? 전체성으로의 진여가 되면 이것을 일진법계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것을 일진법계. 일진법계는 하나의 진실한 법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여가 펼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삼라만상이라고 할 실체는 없어요. 그냥 그것들이 이렇게 환처럼 꿈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 자체도 다 진여가 현현된 것이니까 그 자체가 삼라만상 자체도 진여입니다. 그리 되면 비로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뭐냐? 진여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일단 실체적 존재가 아니고 환이다. 비었다. 이 공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환이다. 공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실체로 알고 있던 그 실체적 존재 관념이 파사가 돼요. 해체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진여가 드러나죠. 근데 이제 이치상으로야 다 진여니까 진여다 이렇게 하면 아공 수준에서 법공을 잘 안 넘어가지는 이유가 여전히 이렇게 실체라고 하는 이렇게 존재 관념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모르진 않아요. 이 아공만 돼도 깨달은 건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실체시되고 있는 존재 관념이 아레야식에, 즉 나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에서도 유식에서도 아레야식마저도 뚫고 넘어서야지, 아레야식까지도 투과해야지, 아레야식까지도 이렇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실체적 존재 관념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연기법 공부를 하면은 실체적 존재 관념을 형성하는 그 이원적 시스템을 질적으로 바꿔줘요. 다원적이고 통합적으로. 그러면서 완전히 파사가 되는 거예요. 파사가 되어서 두 번 다시 실체적 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은 화두 공부에서 깨달음이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 우리 감나무가 있으니까 뜰 앞에 감나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조주선사 같으면. 그러면 그때 이제 말 뜻을 따라가면은 팔로 축계가 돼요. 그런데 죽은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미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럼 의미를 쫓지 않으려면은 뜰 앞에 감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진여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실제하는 진여 입장에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뜰 앞에 감나무다. 깨달음이 뭡니까? 마상건이다. 깨달음이 뭡니까? 호떡이다. 등등등등 이렇게 일러주죠. 그러니까 말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공부가 다 되면, 그 공부만 되면 아공 입장이에요. 그 공부가 다 익어지면 실제로 뜰에 있는 감나무 자체도 뭡니까? 진여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화두문답에서는 그 답을 피하고 지금 현재 뜰 앞에 감나무. 깨달음이 뭡니까? 삼삼은 구다. 이렇게 대답해요. 뭐 구구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삼삼은 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음이 뭡니까? 거북 등에 있는 털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북이 털난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 털 났구나. 이렇게 쫓아가면 그럼 망상이에요. 거북의 털. 이렇게 이제 그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지점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화두문답을 보면서 어느 정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들으면 말에 끌려가는 그러한 무의식적 버릇이 있어요. 화두수행은 그것을 잘 잡아줘요. 그걸 잘 끌려가지 않게 훈련시켜요. 훈련시켜서 누구나 깨달았다 해도 화두를 접하면 잘 풀리는 게 하면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잘 안 풀리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미에 끌려간 거예요. 안 끌려가고 싶어도 끌려가요. 안 끌려가야지 이러면서 끌려간다니까요. 신기해요 아주. 그것마저 이제 포르장머리가 고쳐지면 말을 하면서도 말을 벗어나 있는 입장이 돼요. 말 뜻을 잘 이해하면서도 말을 벗어나 있는 입장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 되면 이제 공부가 제법 잘 익은 거고, 그 다음에 아공법공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깨달은 것을 무분별이라고 해요. 이것을 분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무자가 붙은다. 무자가 붙으면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별이 비어있으니, 분별하는 그 생각 자체가 비어있으니 환과 같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진여 불성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덕지를 넘어가야 돼요. 후덕지는 일체가 진여임을 아는 그 입장에서
그 이후에 얻는 지혜. 무슨 뜻이냐? 분배를 하는 지혜예요.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 그전에는 분별하면 분별한 그 내용에 빠지고 함몰되고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를 몰라. 근데 진여임을 깨달은 상태에서 진여의 발을 딛고 진여를 늘 잊어버리지 않고 늘 진여가 자각된 그 상태에서 나는 나, 너는 너, 나무는 나무, 개는 개, 닭은 닭이라고 모양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 생각을 해도 생각이 꼭 분별이 아닙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파악을 하면서도 생각의 내용에 함몰되고 빠져서 진여 불성을 잊지 않는 그 상태가 이 공부의 끝자락이에요. 이 후득지로 삶을 살아가고 또 상대방을 이 법으로 안내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윤택하게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 후득지까지. 이 후득지가 개발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후득지가 개발되어야 이걸 부처라고 해요. 부처. 이것도 성불이라고 하고. 이미 부처지만 여기는 견성이라고 해요. 굳이 말을 나누면. 성품을, 진여를, 불성을 깨달았다. 견성. 그 이후에 후득지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나와 남을 이렇게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